이제 제가 제일 겁나는 건 요거죠, 요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급매물들이 나오게 되죠.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투자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은 올 2월 달이랑 3월 달에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거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2월 달, 3월 달에 매수를 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이제 그 의견을 드리면서 했던 말이 3월이 저점일 것 같다. 2월보다는 3월이 최저점일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2월, 3월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3월이 가장 저점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가장 저점은 지금 1월과 2월 초반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상승장이 3월 중순까지 한 달 내내 이어졌고, 급기야 오늘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었죠. 제 의견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도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투자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장.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2025년도 신속통합계획 추정분담금 발표된 구역이랑 관리처분 인가한 입주권 보라고 이거 작년 말부터 2025년도는 요거를 중심으로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니 프로젝트도 그래서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택 안정화 방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을 했죠.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해제한 지 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하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번 종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보다 이번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범위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에 있는 전체 아파트들 다 됐고요. 사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라 하더라도 거래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는 나홀로 아파트들도 있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좀 피해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자치구 소재 약 2,200개 단지구 40만 호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9월 30일까지고요. 제 생각에는 9월 30일 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장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왜냐하면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주택 공급이 상승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트리거가 됐죠. 그래서 서울시나 뭐 국토부 정부에서는 뜨거 했기 때문에 9월 30일 날 또 해제했다가 또 뜨거 하면 정말 창피한 거잖아요. 체면 구기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개월이 끝나더라도 계속 연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6개월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지정되어도 시장이 과열이 될 경우는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 그래서 오늘 찌라시 돌았죠. 그래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가 좀 유력하다. 그런 찌라시가 오늘 우리 제비스 단톡방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의 현행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 유지. 수강생들 성수동 많이 보시죠? 성수동 많이 보시는데 다행입니다. 뭐 이미 조합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짜증이 날 거고요. 그렇죠? 진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틸 기회가 계속 있다는 거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큽니다. 이게. 사실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야 뭐 지금까지 쭉 핵심지에서는 있어 왔고 뭐 반포는 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제가 제일 겁나는 건 요거죠, 요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현재는 강남 3구랑 용산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 요게 지정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올 거라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야 뭐 안 팔면 그만인데 투기과열 지구가 문제죠.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급매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또 기회인 반면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게 조금은 데미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뭐 대면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 있는다는 게 상당히 쫄립니다.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뭐 조합 내부의 비리, 싸움 박질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계속 쫄리면서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인 소액으로 상급지에 내가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고
마진을 확보하는 투자가 재개발 만한 건 없죠. 그 대신 반대급부로 이렇게 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찌라시는 마포성동 강동이니까 그쪽을 한번 보면 뭐 마포구에는 특별한 데미지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쭉 보면 딱히 걸리는 곳들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마포자 1세트 이게 공덕 1구역이었죠. 공덕 1구역. 아주 일반 분양 잘했죠. 높게 받아갖고 아주 굿 타이밍에 일반 분양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초기 재개발은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위에는 부가에는 서대문구고 여기 뭐 아현 1구역 공공재개발 아현 1구역도 마포구긴 하지만 이거 여기 뭐 아직도 구역 지정도 안 됐으니까 이런 초기 재개발은 사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마포구는 크게 걱정이 되는 게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자, 이제 성동구로 넘어가면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야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 행당 7구역. 작년에 일반 분양했죠. 여기도 아주 굿 타이밍에 비싸게 잘 받았죠. 비싸게 잘 받았고, 성동구 쪽은 뭐 딴 데는 특별한 곳이 없는 것 같고요. 강동구는 뭐 재개발이 거의 없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부분 때문에 좀 조합원 입장에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규제로 묶이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되고, 취득세가 이제 2주택까지가 1.1이고 3주택 8.8, 4주택이 12.4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계대출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뭐 합동 점검하겠다. 그 재개발 재건축 특례, 재개발 재건축 관련 재정에서 적극 협의하겠다. 특례의 핵심은 작년에 우리 다 공부했죠.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하고요. 사업시행 인가랑 관리처분을 동시에 하는 그게 특례죠. 투자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부동산 투자 영역이 있는데 실거주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실거주 플러스 투자 수요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투자 수요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상승장에 돌입하면서 유독 다른 재개발보다 노량진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저는 고민을 좀 했었고 투자 수요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 칼럼에 보시면은 신속통합기획 선정구역의 구역지정 전 공일 빌라들 그거는 실거주 수요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두 개가 동시에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장 딱 하나가 멸실 후 입주권입니다. 멸실 후 입주권. 그렇죠. 멸실 후 입주권은 취등록세를 4.6%만 내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내지 않죠. 종부세를 토지종부세로 내니까. 종부세도 내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내년에 주택 공급 굉장히 부족할 거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설령 가을 겨울 돼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 의견은 2023년도부터 계단식 대세 상승장에 돌입했다는 거에는 저는 제 스탠스를 유지를 합니다. 스탠스를 확실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멸실 후 입주권을 잘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멸실 전 입주권. 그럼 지금은 다주택자가 붙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멸실이 딱 때려지는 순간 뭐 집이 100채가 있건 200채가 있건 4.6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입주권 이꼬르보다 서울의 신축이다. 서울 신축은 뭐다? 보물이다. 서울 신축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특히 B급지 이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B급지 이상의 서울 신축을 가지셔야 되고요.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입주권도 곧 신축 아파트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 포인트 명심하셔서 공략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입주권은 2년만 보유하면 기본 세율로 털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멸실 후 입주권이 될 거고요. 그러겠죠. 뭐 사업이 막 확 늘어지지 않는 이상 뭐 관리처분 인가한 상태에서 멸실 전 입주권을 산 다음에 2년 안에 멸실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멸실이 딱 되는 순간에 다주택자가 붙을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 거고 그때 시장 상황을 봐서 그거를 기본 세율로 털고 상급지로 점핑할 수 있는 그 루트와 아니면 내가 그걸 그대로 갖고 가면서 신축을 세팅을 하고 전세금을 받아서 오르는 전세금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이 투 트랙을 같이 고민하셔서 전략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2년 보유해서 기본세율로 털지 아니면 신축까지 가져갈지 지금 결정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방향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투자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은 멸실 후 입주권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 전망을 해보면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B급지 아파트들은 실제 상승을 하고 있고, C급지 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고 주거 환경이 좋고 정주 여건 좋은 곳들은 실질적으로 매수가 되고 있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6월 이후부터는 집값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언제 드릴까 하다가 그냥 오늘 정책 발표 난 김에 합니다. B급지와 C급지 일부 중에 상승세는 스틸 유효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가 상급지, 우리가 지금 강남 3구랑 송파는 이제 거래가 확 줄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은 보통 내가 C급지를 팔아서 B급지로 갈아타고, B급지를 팔아서 A급지로 갈아타고, A급지를 팔아서 최상급지로 갈아타는, 그게 아주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A급지의 거래가 지금 막혀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B급지에 있는 사람이 그걸 팔아서 A급지로 갈아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실거주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갭 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B급지, C급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B급지, C급지들도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집값이 안정 또는 조정 기조가 나오게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가장 불행한 아니면 안타까운 시나리오라고 하면 사실은 A급지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강남 3구, 용산구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제 B급지도 따라 오르고 C급지도 이제 따라 오르는데 뭐 지금 스트레스 디아스를 조기 시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빨리 온다라고 하면 또 C급지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급지가 오르고 그다음 B급지가 따라 오르고 C급지가 막 오르는데 규제가 빡 때려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A와 B의 갭, B와 C의 갭은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B급지 이상의 신축 세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내가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좀 초기 재개발, 급초기 재개발에도 도전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재지정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흐름, 큰 흐름,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오르죠. 큰 흐름에서의 상승세는 저는 계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계적 상승은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갭 메우기, 지난번에 제가 줌에서 말씀드릴 때 A급지가 올라가면서 B급지가 갭을 메울 거고요. 그다음에 C급지가 갭을 메울 건데 그 오르는 폭은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규제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C급지가 따라 붙을지 아니면 따라 붙기도 전에 그냥 꼬꾸라실지, 그거는 나오는 정책들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